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벌써 또 이제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2월 1일 빨리 가죠. 2월의 첫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천회장도 잘 되는 그런 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마음도 따스한 그런 봄의 기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없고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겨울이 계속 오는 게 아니야. 결국 봄이 옵니다.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겨냅시다. 응? 이 살다 보니까 그 번아웃 되는 게 있어. 번아웃. 이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번아웃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설픈 착함은 버려라. 어설픈 착함.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 내 마음 하나 못 챙기는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설픈 착함이 있으면 갖다 버려라. 두 번째, 그 미뤄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던 그런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끌고 간다. 그런 인간관계는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봐요. 세 번째는 그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할 수 없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그냥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집중. 알겠습니까? 집중. 네 번째, 휴식을 두려워 마라. 휴식을 두려워 마자. 인생과 일에 그 쉼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쉼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은 미루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쉴 때는 쉽시다.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어. 쉴 땐 쉬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나만을 위한 공부를 하라는 거야. 나만을 위한 공부. 우리가 공부를 좀 안 하더라고. 천혜장한테 공부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 잡아줄 나만을 위한 공부로 이 지친 마음을 채워야 돼. 어떤 분들은 그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번아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 실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더라고.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더라.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구독자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도 발견도 하고 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 삼성전자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어서 또 삼성전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또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보니까 그 매서운 반도체 한파 때문에 그런지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업계 실적, 이 실적도 현재 줄고 있더라. 주요 사업자들이 이제 가격 하락의 원인인 그 과잉 공급을 막고자 웨이퍼 공급량을 줄이는 감산 방식을 택한 배경인데, 삼성전자는 그 인위적인 감산보다는 그 라인 정비하고 이 설비 재배치로 실질적인 감산 효과를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그 D램 익스체인지죠. 이 D램 익스체인지는 그 PC용 그 D램인데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 이거의 그 1월 평균 고정가가 전월 대비 한 18.1% 정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줄어가지고 1.81달러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21달러를 기록하면서
22.46% 급락했는데 또다시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네. 엄청나게 빠집니다. 1월 메모리 카드하고 USB용 낸드 범용 제품이죠. 128기가짜리. 이게 평균 고정가가 4.14달러가 봐요. 4.14달러로 전월과 동일했고,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가격이 연이어 떨어진 이후에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고정가가 반도체 제조업체하고 IT 기업 간의 그 계약 거래액을 의미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 상황을 살피는 주요 지표로 우리가 삼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그 메모리 가격 하락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가격이 한 차례 이제 하향 조정됐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지 않은 거야.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서도 1분기에 디램하고 낸드가가 각각 20%, 한 10% 정도 하락한다고 전망을 했고요. 2분기에도 디램은 한 11% 가격 하락이 현재 예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그 늘어나는 그 재고하고 연관이 있어. 재고와 연관이 있더라. 이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IT 수요가 줄었어요. 줄었지만은 이 공급은 현재 이어지면서 시장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현 재고 수준이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악이다. 기존 대비 재고가 3배 이상 급증하면서 3, 4개월치 재고량이 쌓였다는 그런 설명도 현재 더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다 보니까 업계의 수익성도 악화 일로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시작한 그 국내외 기업들의 그 실적 악화가 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31일 밝힌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2,700억이야. 2,700억. 700억인데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니까 96.94% 급감을 했습니다. 이 DS 부분에서 메모리 사업은 적자 전환이 현재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오늘이죠. 결국은 하이닉스는 이제 10년 만에 이제 영업 손실이 예고되어 있는데,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보니까 증권사 전망치 평균을 한번 쭉 갔어요. 보니까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 손실은 1조 한 2,105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도 34.42% 줄어들어 가지고 8조 1,166억이 예상된다고 해요. 증권가에서는 그 양사 실적이 올해도 줄어든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KB하고 현대차증권 등 이런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사업에서 1분기하고 2분기에 이제 적자를 기록한다고 내다봤어요.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가 올해 내내 적자를 이어간다. 올해 내내. 하이닉스는 더욱더 안 좋아. 지금 올해 계속 적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가격 하락 추세를 막으려면은 업계의 감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앞서서 주요 사업자들은 지난해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각각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면서 수익성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산을 하기로 해요.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일본의 키옥시아도 각각 20%, 30% 감산을 이제 예고를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웨이퍼 투입량을 조절하는 식의 그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했는데, 대신에 그 실질적인 감산 가능성, 이 실질적인 감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일단은 그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이 그래요.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요. 선단 노드 그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단기 구간 의미 있는 그런 비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단 장기 수요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올해 KPX죠. KPX. 이 KPX 설비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또 공정기술 경쟁력 강화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엔지니어링 비중을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KPX에서 R&D 그 연구개발이죠. 항목 비중이 이전 대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현재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참 지금 장난이 아니죠.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 지난해 2분기 10조 원에 육박했던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7%의 급감을 했다 했죠. 97% 급감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현재 비상 상황이야. 비상 상황. 비상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D램, 낸드 플래시, 하여튼 이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 내가 볼 땐 지난해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해서 추정하는데 삼성전자의 그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니까 영업이익이 2,700억밖에 안 한다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그 반도체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그 메모리 부분의 매출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21년 4분기에는 19조 4,500억이었는가 그랬어요. 매출이 작년 4분기에는 12조 한 1,400억 원으로 38% 줄어요. 삼성은 그 메모리 부분의 영업이익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시장 관계자들은 적자 전환이 확실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이날 개최한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영향 속에서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LSI, 이 LSI는 업계 재고 조정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그럽니다. 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시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태로 4분기 이미 삼성전자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는 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 그나마 파운드리 등의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 DS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 올해 1분기 삼성전자 DS 부분의 전체 실적이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거죠. 시장 안팎에서도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낸드, 디램 다 떨어지는 거 보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30일 반도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했어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양대 그 품목 평균가가 올 1분기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블룸버그는 최근에 올해 메모리 반도체 3사죠. 합계 영업손실이 최대 50억 달러, 약 6조 한 1,400억 정도로 다를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뭐 감산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삼성은 보니까 뭐 기술적인 감산 이런 걸 좀 시사를 했어요. 웨이퍼 투입을 줄이는 그 식의 인위적 감산에 대한 언급 대신에 라인 재배치, 뭐 생산 시설 효율화 등으로 해서 단기적인 감산에 돌입한다는 거고, 감산 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그 생산 라인의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강화해서 미래의 선단 공정 대응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삼성이 감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 하반기 시장 반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 반도체 업계는 그 반도체 수요가 24년, 25년에는 공급을 추월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인 그 DDR5가 있죠. DDR5. 하여튼 데이터 센터에 그 본격 적용되는 등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24년에서 26년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상이 다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예상과 실적 방어 사이에서 그 삼성의 경영진이 감산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는데, 시장의 감산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면서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려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톤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그 자본 지출 KPX를 예고하기도 했고, 시장 시황 약세가 당장 실적에는 우호적이긴 않지만은 미래를 준비하기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올해 자본 지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3.6%나 푹 빠졌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짜증이 나죠.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허탈합니다. 허탈해. 그래서 상당히 좀 허탈해하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주 재밌는 걸 또 요즘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속 가능한 디지털 그 사이니지하고 LG전자의 공간별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이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하고는 ISE 2023을 이제 수놓았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삼성과 LG는 이날부터 2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여튼 IS 2023 참가해가지고 신제품을 대거 이제 공개를 해요. 삼성은 그
피라 바르셀로나의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1728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신제품을 대거 전시를 해서 친환경 상업용 디스플레이 대표 제품으로 23년형 스마트 사이니지 Q 시리즈하고 원격 관리 기능을 강한 매직 인포 솔루션 등이 꼽힙니다. LG전자는 1184제곱미터의 그 전시관을 호텔과 매장, 오피스, 학교, 전기차 충전소, 병원 등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해 가지고 공간별 그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소개를 했죠. 전시관 입구에는 LG전자가 첫 공개한 8K 해상도의 그 272인치짜리인가 봐요.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트니크가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입구 양쪽 외벽에는 55인치형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60여 대를 이어 붙여 가지고 그 만든 대형 비디오 월을 이제 조성을 한 거죠. 하여튼 뭐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응? 이런 쪽도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또 경기 그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이 반도체 한파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 아까 말한 것처럼 디램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그 7년 만에 벌써 1달러대야. 이야, 1달러대.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니까 PC용 디램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 각각 1월 평균가가 1.81달러죠. 디램가 고정가가 1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 6월 디램 고정가를 조사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정가가 기업 간의 계례 거래 금액인데, 이 반도체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예요. 이 고정가는 통상 분기 첫 달에 변동을 합니다. 이 디램은 아마존 등 그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빠르게 줄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요 감소가 세고 증가로 이어졌고 전반적인 디램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실제 디램 고정가는 지난 7월 14.03%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장을 알렸고, 이후 8월에도 1.04%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가중시켜요. 이에 많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디램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은 대부분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보니까 고정가가 4.14달러라고 이제 동일하죠. 제가 이게 초반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이제 PC 디램 그 계약가의 그 분기 하락은 약 20%에 도달했다. 공급업체는 하락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큰 규모의 감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이 디램의 고정가가 이제 18%씩 막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피본 게 아니냐, 실적도 빠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꾸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실적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디램하고 이제 아까 낸드 가격가 좀 올라줘야 돼요. 이제는 거의 뭐 바닥 다 친 것 같아요. 1달러까지 왔으면은 이제 거의 뭐 바닥 쳤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그 삼성전자 그 모바일 경업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했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든 탓인데, 올해도 스마트폰 호강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 강화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그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갤럭시 S23 시리즈가 가늠자로 될 것 같아요. 1월 31일 삼성에 따르니까 그 MX 네트워크 사업이 지난해 매출이 120조 8,10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11조 3,800억 적게 됐고, 매출은 전년 대비 11%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6% 줄었고, 지난해 4.4분기만 보더라도 4.4분기가 아니라 4분기만 보고 놓더라도 그 MX하고 네트워크 사업은 매출이 26조 9천억,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 36% 감소한 수치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은 국내 그 5G 이동통신망 증설과 그 북미 등 해외 사업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는데, MX하고 네트워크 사업 전반이 분기 기준 지난 2019년 2,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요. 스마트폰의 부진이 예상되는 항목인데,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시장과 인플레이션 그 국제 정세 불안정 지속으로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약세로 매출 및 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특히 예상 대비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감소 영향이 컸다고 하네요.
플래그십 제품은 시장 전망 하락폭 대비 선방했다고 덧붙이고 있고, 올 한 해 스마트폰 시장 전망도 밝진 않아요. 삼성도 올해 1, 4분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시장 및 경기 침체 지속 및 글로벌 공통 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저 세그먼트에서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에 집중할 것 같고요. 올 상반기는 그 바 형태의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하고 하반기에는 폴더블폰 출시를 통해서 수익을 개선한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은 이날 진행된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완성도를 끌어올려 가지고 갤럭시 S 시리즈 판매 등을 확대할 것 같아요. 그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강해서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매출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탑재될 것 같고, 그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그 화질 성능이 대폭 개선된 삼성의 그 이미지 센서죠, 아이소셜 HP2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노태문 사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 기고문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경험에 집중했다. 그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궁극의 프리미엄을 선보일 거다. 궁극의 프리미엄. 하여튼 궁극의 프리미엄을 떠나서 궁극의 실적을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결국 바닥치고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쫄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